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노우, 네. 김은빛, 네. 인승기, 네. 박정현, 네. 전승민, 네. 정세윤. 자, 뭐냐, 미리 물어봅시다. 나는 수투를 잘한다. 그죠? 그러면은 수투를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없죠? 이게 이렇게 되면 또 몰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따가 만약에 약간 그 익숙한 얼굴도 있고 아닌 얼굴도 있는데, 여튼 그래서 이제 안 쓴 사람, 그러니까 설문지 안 쓴 사람은 저한테 그거를 좀 적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선은 그냥 처음 하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약간 좀 시험이 좀 그렇게 막 그렇게 간단하게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해보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너무 좀 약간 좀 더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수투가 약간 좀 그런 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 근데 이게 그래도 나름 하고 나면 한 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풀 수 있게 되긴 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한번 볼게요. 교재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수원 때도 이거 드렸어야 되는 거를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그 다음 시간에 수요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는 원래는 이제 그 뭐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 책으로 만들까 하다가 그냥 책으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냥 어차피 수능 기출이라 따로 뭐 이렇게 만들진 않았고요. 근데 약간 올해부터 약간 현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현지를 재밌더라고. 그래서 폰트부터 시작해서 현지를 했거든. 놀랍게도 이게 그 산 폰트예요. 하여튼 미안해, 그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폰트를 사긴 했거든. 그래서 폰트도 사고 문제도 좀 사가지고 아마 그때쯤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때쯤 이제 약간 그 심화 개념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아마 그 교재에 제가 산 문제를 집어넣으면 돼서 이제 그때 교재를 좀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따로 교재는 안 만들고 프린트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나눠드릴 테니까 아마 교재는 그 이번 텀 끝나고 다음 텀 할 때 이제 그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수투 함수의 시작하면 좀 겁나. 이게 왜냐면 이게 한 5년 전? 한 5년? 5년도 안 되고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 딱 맞았거든요, 난이도가. 점점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나도 이제 고객님들이니까 약간 그 니즈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좀 두려워요. 근데 최대한 좀 해볼게요.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막 뭐 2등급이나 1등급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그렇게 좀 생각하고 가볼게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만약에 오늘 해보고 저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냥 설문지는 다 돌릴 테니까 뭐 한 거의 두세 번 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냥 요거는 수투에 대한 거니까 또 수투에 대한 거를 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보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인데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배웠겠네요? 최근에? 그죠? 그치? 그렇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 이겁니다. 그러면은 극한은 무슨 뜻? 리미트죠. 너무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런가? 얘들아 막
뭐 하면 막 비웃기도 하고 그래요. 삑살이 되게 잘 나거든요. 비웃으시면 돼요. 알겠죠? 끼리끼리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나름 즐겁게 해야지 그죠? 이게 뭔가 이러고 있으면 수업이 잘 안 되거든요. 약간 그래도 너무 거북이 표정이 좀 그러니까 약간 이러면 좀 무섭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맨날 얘기하지만 약간 이런 표정을 할 수 있게 그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모르겠다. 약간 얘도 웃상 같긴 한데 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극한은 리미트. 극한은 리미트 하시면 되고 함수는 y는 fx 이렇게 가는 거죠. y는 fx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x가 변수고요. 그 변수가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간다. 근데 이 어디론가 가는 거를 뭐 무한대로 간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말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데 필기는 여기 다 돼 있을 거고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엄청나게 뭐 적는다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만약에 뭐 할 거 있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겁니다. 결국은 fx를 구하는 거예요. fx 구하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fx라는 건 y 값이기 때문에 얘는 y 값이에요. y 값을 구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x가 a로 가까이 간대. 가까이야. 그러니까 뭔가 화살표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는 x 이퀄 a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렇죠?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엄밀하게 얘기하면 스트릭트리 써야된가? 하여튼 그렇게 하면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함수값과 연관 없습니다. 함수값 연관 x입니다. 연관 x. 엄밀하게 생각했어. 엄밀하게. 진짜로 그냥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도대체 뭐냐? 그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라는 게 어떤 a라는 거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실제 a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a로 가까이 가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가까이 가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 뭐 속으로 두 가지 이렇게 외치고 있겠죠, 그죠?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근데 좀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처음에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A로 가까이 가는 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점수가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까이 가는 거는 A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극한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우극한이 안 돼. 그럼 약간 좀 슬퍼지는 거예요. 우극한이라는 건 이렇게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형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A로 모여야 돼요. 되니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는 A보다 살짝 큰 거니까 A 플러스라고 쓸 거고요. 얘는 A보다 살짝 작으니까 A 마이너스라고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리미트 쓰기 좀 귀찮거든요. 어차피 너네도 이제 귀찮아도 되잖아. 어차피 주관식 안 나오잖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약간 되게 고리타분한 라떼이즈홀스를 좀 약간 시전할게, 그죠? 라떼는 말이야, 그죠? 자, 얘를 가지고 이름이 있었다. 심지어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연락 작은 거 있죠. 거의 약간 이런 거죠.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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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직관적으로 그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걸 쓸게요. 그래서 A보다 살짝 큰 거를 약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보다 좀 클 때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A보다 살짝 작은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표현하면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보다 살짝 작을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약간 이렇게. 그래서 표현법이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A보다 좀 큰 거, 좀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A라고 했을 때 있잖아. 그 A라고 하는 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세 가지. 그러니까 연속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A보다 살짝 큰 게 있고 A가 있고 A보다 살짝 작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야. 근데 극한과 연관 있는 거는 딱 이쪽입니다. 가까이 가는 거는 가까이. 그래서 A보다 좀 클 때와 A보다 좀 작을 때만 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은 fx가 되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히 함수가 헐렁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a라고 뒀을 때 이런 거 있죠. a의 오른쪽에서 가는 게 있고 a의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죠? 그러면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 실제 A일 때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종류 몇 가지 있을까? 두 가지겠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A보다 좀 클 때와 A보다 좀 뭐 할 때를 가지고 따지면 돼요? 작을 때를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fx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f라고 쓰고 a 플러스 0. 얘를 f라고 쓰고 a 빼기 0인 거죠. 돼요? 그러면은 야 이거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니까 그럼 무슨 극한이라고 말하면 돼요? 우극한. 이쪽은 왼쪽에서 가까이 가니까 무슨 극한일까? 좌극한이 되겠죠.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내가 똑같이 알파로 간다. 그럼 얘도 알파고 저분도 알파다. 그러면은 똑같으니까 이쪽은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갈 때 fx라는 건 무슨 파로 간다고 말할 수 있죠? r로 시작되고 파로 끝나는 게 있죠? 무슨 파? 알파. 아 벌써 또 서먹해졌나? 속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치? 자 립싱크라도 해줘, 알겠죠? 자 화이팅!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쓱 가서 얘를 a라고 하면 이쪽이 알파고요. 이쪽을 베타라고 하면 그럼 여기는 우극하는 뭐예요? 베타. 좌극하는 뭐예요? 알파. 다르죠?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이거야 결국은. 그래서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종합하잖아? 그럼 함수의 극한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그냥 얘는 이겁니다. 근처에서의 함수값이야. 근처에서의 함수값이 함수값. 이걸 찾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밀하게. 돼요? 근처. 심지어 이 근처라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잖아. 진짜로 대학교 책 찾아보면 입실론 네이버후드라고 해요. 물론 네이버후드가 이웃이긴 한데 그것도 근처란 말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보죠? 내가 꼬부랑 말을 잘 몰라. 어쩔 수 없죠. 자,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근처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실제 A일 때는 필요 없고요. 걔보다 살짝 클 때와 걔보다 살짝 작을 때를 가지고 보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F라고 쓰고 A 플러스 0하고요. F라고 쓰고 A 빼기 0을 가지고 구하시면 되고요. 그게 같으면 무슨 염이고요? 수렴. 어떤 값으로 간다는 건 수렴이고요. 그게 아니면 otherwise 발산입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법이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 사람이 10명이 지나가는데 남자가 6명이에요. 여자가 몇 명이에요? 4명.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분법이야. 무조건. 수렴 아닌 발산이야. 수렴 아닌 발산이니까 같으면 수렴이고요. 그게 아니면 발산인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딱히 수렴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끝난다. 우극한 좌극한 같으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죠? 그래서 같으면 극한값이 있는 거고요. 같지 않으면 극한값이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문제가 나오면 아마 뭐 1, 2, 3, 4, 5, 6, 7, 8? 5, 6, 7 정도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약간 거의 워밍업이고요. 약간 이렇게 거의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쉽게 보시다가 나중에 좀 집중할 때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간 그래프를 통한 이해야. 그래프를 통한 이해. 이렇게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함수 극한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이걸 좀 이해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되게 여러 가지 생김새가 있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A라는 점이 있고요. 이쪽에 Y 값을 B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나오는 형태는 딱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저렇게. 그다음에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 뭐 이건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봐봐. A라는 거를 기준으로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있었죠? 최악한 극한이죠. 그럼 A 빼기 0이라고 쓰시면 되고 얘는 A 플러스 0이라고 쓰시면 되죠. 돼요? 그렇잖아. 뭐 별거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4번, 얘를 5번, 얘를 6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여기서 이거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는 지금 이 왼쪽에서 오는 거는 몇 번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3번 스타일. 선생님 여기 구부러졌는데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 다음에 그럼 이쪽에 오른쪽에서 오는 거는 몇 번 스타일이 되는 거죠? 4번 스타일인 거죠. 그럼 얘를 표현할 때, 그죠? 얘를 표현할 때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그냥 진짜 B야. 얘도 그냥 진짜 B야. Y값을 봤을 때. 돼요? 자, 근데 Y값을 봤을 때 위쪽에서 간다는 건 위에 있는 거는 큰 거니 작은 게 아니니. 그지. 뭘 해도 똑같잖아. 그죠? 큰 거잖아. 그럼 얘를 썼을 때 우리는 B는 B인데 살짝 뭐한 B라고 해야 돼요? 큰 B. 되니?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쓴 거야, 얘들아. 그죠? 어차피 너네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 무한수 알아도 아무도 몰라요. 물론 선생님들은 압니다. 근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아래쪽에서 가기 때문에 이쪽은 B 해놓고 좀 뭐한 B예요? 작은 거, B 빼기 M. 똑같아. B 플러스요. B, 그 다음에 B 빼기 M.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우리가 얘를 좀 생각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알겠죠? 자, 이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얘를 좀 봅시다. 자, 합성 함수의 합성 함수. 합성 함수.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나올 수가 있긴 해요. 이거는 약간 좀 뭐 앞번호? 약간 6번, 7번? 그 정도쯤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자, 그럼 얘는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 합성 gx가 된다 이런 거죠. 돼요? 그럼 여기서 주목할 건 하나 있거든요. 무슨 관계. 대로 시작되고 관계로 끝나는 게 있거든요. 대응 관계, 그죠? 그치 얘들아. 자, 대응 관계입니다. 대응 관계 주목하자. 대응 관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x에서 출발해서 쓱 가서 g를 타고 gx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쪽을 f를 타고 f 합성 g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무슨 속이랑 극한이랑 구별하셔야 돼요? 연속이랑 극한이랑 구별하셔야 돼요. 얘는 무슨 트가 나왔죠? 리미트가 나왔죠. 그럼 무슨 되려나? 지금 무슨 차라고 그랬어요? 근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근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A는 필요가 있다 없다요? 없다요.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몇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그죠? A 플러스 0과 무슨 빼기 0만 갖다 보시면 돼요. 얘만 보시면 돼요. 근데 무슨 속이 나오면? 연속이 나오면 어디까지 생각해야 돼요? 실제 A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야. 자, 내가 왜 지금 얘를 했냐? 왜 얘를 했냐면 봐봐. 그럼 이렇게 되면은 G라고 쓰고 A 플러스 0이시면 되고요. G라고 쓰고 A 빼기 0이면 된다? 돼요? 자, 근데 봐봐. 이거를 좀 생각해 볼래?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기니디 문제를 봤을 때 기니디 기억에서 이게 있다?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갈 때 fx 하고요. 그다음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갈 때 gx가 모두 수렴한대. 돼요? 그러면은 이랬을 때 리미트라고 쓰고 이쪽은 x가 a로 갈 때 f 합성 gx도 무슨 염한다 이쪽에는 수렴한다라고 말하는 게 딱 나왔어요. 틀릴까 아니면 맞지 않을까? 틀려요. 틀려.
막 이러면서 그죠? 수렴 합성 수렴은 수렴 아니야? 망함의 지름길로 최고속도 달려가는 거야. 친구들 기다리는 거야. 얘들아 어서 와라.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렴한다는 건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수렴한다는 건 같은 값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야? 깜찍하게 얘를 혹시 땡기는 알파벳 있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갑자기 생각나는 그 알파벳 뭐 이런 거 있잖아. Z? 그죠? 그래 다행이다. 너네들 Z라고 하는구나. 막 Z 이러잖아, 그죠? 나 너무 역겨워서 못하겠는데, 그죠?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 그죠? 꼬부랑만 못해가지고 G 얘도 Z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FZ인데 이런단 말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해봐. 자, 아니 일반적인 건 괜찮거든요. 일반적인 건 괜찮은데 fx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fx가 이거 y는 fx야. 그리고 하필 얘가 g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gx 있잖아.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a입니다. 여기가 이제 z래. g 이렇게 돼요. 되니? 이게 y는 gx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봐봐. 야, A를 대입했을 때 Z가 나오긴 하는데 A보다 좀 클 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니? 그럼 Z보다 좀 뭐 할까? 그죠? 그러면 Z 플러스 뭐라고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럼 얘는 이쪽은 A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Z보다 좀 뭐 하는 거예요? 작은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하필 그럼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돼요? 그럼 Z 플러스 0이면 이렇게 갈 건데 그럼 여기를 P라 그러고 얘를 Q라고 하면 돼요? 그럼 Z 플러스니까 뭘로 가는 거죠 얘는? P로 가겠죠. 그리고 엄밀하게! 그죠? 얘는 마이너스 0이죠. 되니? 얘는 봐봐.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니까 Q로 가죠. Q인데 엄밀하게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되죠. 되니? 그럼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되니? 그러면은 무슨 산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발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방식이거든요. 아니 얘가 A일 때 무슨 염은 해? 수렴은 해. 근데 얘가 A로 간다는 말 있어요? 얘가? 이 GA가 A로 간다는 말 있니? 없죠. 왜? fx가 어디에서 수렴하는 거야? 이쪽은? A에서 수렴하는 거지 다른 데서 수렴한다는 말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은 함부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얘는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겠지만 이 정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 다른 문제 풀 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차피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계산할 때 이거야. 얘가 z라는 값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줄게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있는 거를 뭐냐면 중간 과정이라고 할 거고 중간 과정 마지막을 결론이라고 할게요. 돼요? 중간 과정이면 결론이야. 그럼 중간 과정인 건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겉함수가 흉악할 수 있어. 흉악! 끊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럼 얘가 수렴해도 무조건 무한소를 사용하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좌극하는지 우극하는지를 본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제발 중간 과정일 때 무슨 소를 사용한다? 무한소를 사용한다. 꼭 쓰세요. 이거야. 이게 포인트야. 근데 야 결론 말할 때 엄밀하게 이러면서 그죠? 스트릭틀리 써야 돼 이러면서 P보다 좀 작은 거 P-1.999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왕따가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말할 때는 우리가 굳이 무한소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야. 되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굳이 얘를 촘촘하게 나누냐면 하필 겉함수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흉악하게 불연속일 수 있기 때문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쓰는데 굳이 그런 걸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 봤을 때 중간 과정일 때 무조건 무한소를 사용하지만 결론일 때는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무한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돼요?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면 돼요.
충분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합성함수 극한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어렵게는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중간 과정일 때와 이제 결론일 때를 좀 나눠가지고 중간 과정은 어차피 이 치역이라는 게 새로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그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무한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겉함수랑 연관돼서 값이 나오면 굳이 값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무한수를 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되니? 네, 좀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요. 솔직히 그러면 뭐 다른 거야 뭐 그렇다 쳐, 다른 거야 그렇다 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보자. 그 6번 있죠. 너네가 이걸 되게 못하더라고. 6번 한번 풀어볼래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자, 봅시다. 이 정도는 좀 가볍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개념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문제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리미트가 붙는 순간 무슨 처만 보면 돼요? 근처만 보면 돼요. 그죠? 그럼 근처만 보면은 1보다 뭐하는 게 있을 거고요. 큰 게 있을 거고 1보다 뭐하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야. 작은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럼 생각해봐. 1보다 크다는 건 가우스라는 건 무슨 수 부분인 거죠? 그래. 나 죄송해요 할 뻔했어. 자, 정수 부분이죠. 그죠? 그럼 1보다 좀 큰 거의 정수 부분 얼마죠? 1이죠. 그죠? 그럼 1보다 좀 작은 거의 정수 부분 얼마일까? 0이죠. 그럼 얘가 말하는 건 보이는 가우스에 무조건 1 때려 넣으라는 얘기고요. 얘는 보이는 가우스에 무조건 0을 때려 넣으라는 얘기야. 되니? 그럼 야 이건 뭐야? 1?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니까 0이지. 두 개 같은 거야. 오케이? 예, 끝인 거죠. 돼요?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정도는.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 있죠. 12번. 그나마 요즘 거겠죠. 그나마 요즘 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시면 12번을 풀고 14번을 풀겠습니다. 그죠? 14번 이걸 풀고 13번은 약간 좀 짜증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죠? 우선 12번을 좀 볼게요. 12번. 쓸 동안에 한번 쓱 보세요. 그죠? 쓱. 그리고 야 우리 그 뭐냐 수요일 날 2시에 클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4시까지긴 한데 아마 4시까지 다는 안 할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 뭐 다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저번 시간에 다들 이렇게 바빴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뭐지? 다음 시간부터는 어느 정도 무슨 문제를 들어야 될지가 좀 감이 올 것 같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무조건 오셔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문제를 풀든 아니면 질문을 하든 무조건 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시고 2시부터 4시까지 이지만 또 여기서 그 자습하나요?
너 자습하니? 너 자습해요? 아 그래요? 너네들도 자습하니? 안 해요? 둘 다 안 해요? 그러면은 아마 너네 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집이 멀어요? 조금 멀어요? 그러면 약간 되게 굳은 결심을 와야 되겠네? 아 그죠? 그러면 문제를 좀 드리거나 할 테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아마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럼 그렇게 문제를 보고 질문할 걸 나한테 갖고 와서 질문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참석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수원 수투는 아마 이렇게 수원 수투는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수원 수업도 등록을 했는데 저번에 못 들었다고 하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강의가. 그래서 나한테 링크를 달라고 하거나 교재랑 그런 걸 달라고 하거나 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걸 좀 하시고 오늘 것도 물론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뭐 놓쳤던 부분이 있다. 갑자기 책상에 나를 불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책상과 대화하느라 수업을 놓쳤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은 이제 좀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유튜브 그 구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어차피 구독 취소할 거면 마음이 아파지기 때문에 구독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니까 유튜브에 작년 것도 있거든요. 작년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들으세요. 그래서 작년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한태인 수학침 나올 거예요. 아니 어제 누가 이렇게 뭐지 챗 GPT 있잖아. 그걸 결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제를 해주고 너무 심심하잖아. 갑자기 나한테 궁금한 거 없니? 그래서 걔한테 한태인 수학 아냐고 물어보라고 쳤거든요. 그래서 뭐가 내가 나오는 거야. 뭐 어느 학원에 있었고 뭐가 있었고 막 내 변수상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 거 있냐길래 유명하냐고 물어봤다? AI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야. 나보고 내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래요. 근데 여기 없을 수도 있어. 유튜브 하겠지. 여러분 안녕 이러면서 그죠? 수학 어렵죠? 이러면서 이러면 되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 눈치도 하면서 그죠?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하더라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 이 자식아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되게 명확하게 내 구독자 수를 말해주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수학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두 번째 바로 다시 이제 거짓말 하더라고. 수학적인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수학적인 영향이 별로 없어요. 내가 좀 억울한 게 있거든요. 맨날 이게 보통 고등학교 때부터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가끔 있으면 고3 때까지 딱 듣는다고 하면 보통 고3 때 인강을 듣잖아. 이렇게 패스를 끊어가지고 약간 좀 억울한 게 있어. 아니 진짜 정말 나도 약간 이렇게 나름 모든 메이저 3사를 다 거치긴 했거든요. 대성이랑 이투스랑 여기가 이투스잖아. 메가도 같이 다 거쳤거든요. 근데 뭔가 애들이 나를 약간 그거 있잖아. 내가 그거까지 안 바래. 흥선대원군 있죠. 쇄국 정책까지 안 바라거든요. 내 거 짱 이러면서 다른 거 배척 이거까지 안 바래. 당연히 그건 안 바라는데 가끔 이런 게 있고 내가 솔루션 1이라고 하고 막 솔루션 2라고 하고 솔루션 3라고 하잖아. 그럼 애들 표정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무서워진다. 막 화나요 막 이렇게. 제대로 된 거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이제 고3 딱 되잖아. 애들이 이렇게 인강을 듣다 보면 되게 이렇게 재발견이 되나 봐. 이렇게 교재를 한번 보고 내 얼굴 한번 보고요. 교재 한번 보고 내 얼굴 한번 보고 오 이래. 그래서 왜 이랬더니 자기가 이제 요즘 뭐 무슨 강의를 듣는데 뭐 현우씨 걸 듣는데 그래서 듣는데 거기 있는 내용이 다 내가 했던 거래. 그럼 했던 거겠지. 그렇잖아. 그거부터 약간 억울하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거 정리하면서 듣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궁금하잖아.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풀이를 여러 가지를 알려준다는 거야. 너무 나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할 때는 솔루션 1, 2, 3 하니까 이런 표정 지어놓고 그 강사님께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새로운 거 이러면서 그죠?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쇄국 정책은 못다 치더라도 너무 사대주의 아니야? 인강 짱 이럴 거 아니야, 그죠?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수학적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듣고 싶으시면 그냥 들으세요. 거기다 그 댓글만 쓰지 마세요. 공짜로 감사합니다. 낄낄 이것만 쓰지 마세요. 약간 그럼 안 되거든요, 원래. 하여튼 그냥 그래. 그래서 예전에 학원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그렇게 댓글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걸로 할게요. 뭐가 이렇게 됐지? 그래 이거 자 이렇게 합시다. 쓱.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뭐냐?
그래서 이렇게 쓱 가요. 그리고 내 유튜버 가면은 제발 그것만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맨날 애들이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제발 그거는데 그 어떤 화면에 강의를 들으시고요. 화면에 어떤 이렇게 노래라고 하는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이거는 클릭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요. 어그로 아니니까 제발 클릭하지 마세요. 진짜요. 그래서 애들이 아니 강의를 애들이 들었대. 그래서 내가 그 강의 뭐 이렇게 링크 줘가지고 들었다고 하는데 보면 강의 조회수는 막 10회거든요. 10회? 그리고 10회면 다행인데 그 들어가면 그거 나오는 거 알죠? 평균 시청 시간. 분명히 그 강의가 1시간 30분짜리였거든요. 근데 평균 시청 시간이 1분 31초였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때 어떻게 다 들어? 야 2배속으로도 못 듣겠다. 나 말 빨라서 2배속 못 듣거든요. 아 딴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 니네 자고 있으면 막 재롱도 피워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 그래서 제발 노래만 듣지 마. 노래만 막 조회수 막 131이고 막 그래. 미친 거 같아. 너네 귀는 소중하잖아, 그죠? 그래서 절대 이거 듣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 요즘도 막 노래 조회수가 계속 나오길래 너무 무서워. 그래서 듣지 마, 제발. 욕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고 어쨌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리미트. 여러 가지로 좀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내용으로 좀 나올 수 있거든. 아까 틀린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빠르게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플러스 F라고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1 플러스래. 1 플러스. 이쪽은 F 합성 FX입니다. 아예 얘는 방향성이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풀거든요. 솔루션 1은 F라고 쓰고 그냥 귀찮으니까 어차피 극한이 무슨 수값이라 그랬죠? 알고 있는데 몰래카메라 안 줘. 나 맨날 뭐지? 트루먼쇼로 찍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사실. 자,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y값이잖아. 그럼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0 플러스 아니야? 0보다 조금 큰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다시 말해서 플러스 0이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무슨 너스리 있죠? 마이너스리 있죠? 모노드로만 찍어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리 있고 무슨 라스 0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난 그냥 이렇게 풀거든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죠? 저는 무조건 이걸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방식.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쓰면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니? 알겠죠? 이렇게야. 자 근데 내가 또 이것만 하면 또 나보고 또 야매라고 할 거 아니야. 맨날 애들이 나한테 맨날 그래. 오늘은 야매가 없나요? 맨날 이러거든요. 야매를 오지게 알려주긴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놀랍게도 얘는 무슨 성함수예요? 합성함수 아니에요? x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1이죠? x 마이너스 1 아니야? 헉? 모르고 있었던 거니? 아니겠지? 모노드라마지 그냥 그죠? 자, 끼리끼리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속함수 먼저 쓰세요. 여기 합성함수야. 그래서 이거 먼저 가는 거. y는 x 마이너스 1부터 먼저 가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인 거야. 0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데 중간 과정이니까 중간 과정이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좀 크다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쓰는 거죠. 마이너스가 좀 크다. 마이너스가 좀 크다. 돼요? 근데 이거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편한 대로 해. 그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값은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귀찮으니까 f 합성 f 마이너 1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그럼 얘는 중간 과정. 얘는 중간 과정. 얘는 중간 과정. 얘는 결론. 중간 과정 결론. 중간 과정 결론 이렇게 되죠. 돼요? 그러면은 1보다 좀 크면 1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데 아래쪽에서 가니까 마이너스 1인데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0이다라고 무조건 이 무한소를 쓰셔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의 결론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위쪽에 11번에 F1-X도 마찬가지입니다. F1-X.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x가 1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fx가 있고 이쪽은 f라고 쓰고 1 빼기 x가 있으면 그러면은 얘가 그냥 x 대신에 1 플러스 0을 대입하면 돼. 1 플러스 0. 1 플러스 0. 1 플러스 0. 그래서 얘가 그냥 f라고 쓰고 1 플러스 0이라고 쓰시고요. 곱하기 여기 1 플러스 0을 쓰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기 때문에 그럼 얘랑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0이니까 이쪽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가니? 이 안 가면 막 소리 지르시면 돼요. 야! 이러면서 그죠? 알겠죠?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얘는 시험에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리고 니네가 못 맞추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막 그렇게 힘쓸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구하는 방법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그리시든 아니면 뭐 나처럼 저렇게 집어넣으시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니?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 14번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뭐냐 그 함수에 관한 성질을 좀 구해야 되니까 그 요것만 좀 하고 좀 쉴게요. 요것만 좀 하고 그래서 어떤 걸 보냐면 프린트에 그 두 번째 쪽 있죠. 두 번째 쪽 함수의 극한의 성질 두 번째 장의 첫 번째 쪽 3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쪽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의 성질을 대입할 겁니다. 되게 불필요한 거나 되게 약간 좀 그렇게 엄청나게 심오한 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명확하게만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뭔가를 좀 전달해 줄게요. 자, 함극성.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고요.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뭔가의 성질이라는 건 그러니까 막 그냥 딴 게 아니라 계산 성질이에요. 계산 성질. 계산 성질. 그럼 그 계산을 할 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렴하는 함수끼리야. 수렴하는 함수끼리는 얘는 뭐냐면 사칙 연산이랑 실수배를 해도 얘는 똑같이 수렴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수렴하는 거야. 이렇게. 사칙 연산 실수배도 수렴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거의 그냥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치환하는 형식으로까지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다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쪽은 이런 거죠. 식을 분리하거나 결합이 가능하다. 결합이 가능하다. 마음대로. 계산의 편리성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돼요? 근데 아마 이거를 기억을 못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어.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알파로 가고요. 그다음 리미트라고 쓰고 이쪽은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간대. 뭐 없어 그냥. 그럼 p fx 뿔마곱나 이렇게 돼. 뿔마곱나 gx 이래놓고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간대. 그럼 그냥 얘가 알파 얘가 베타니까 p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그리고 그 형태가 뭐냐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얘는 이거 이렇게 p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아주 팔 뿔마곱나 이렇게 되고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봐봐. 한꺼번에 합칠 수 있고요. 따로따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가 영이면 안 돼요? 나눴을 때? 분모가 영이면 안 되죠? 나누기일 때만 뭐 하면 된다? 주의하시면 된다. 자, 근데 얘도 그냥 약간 개념을 물어보는 거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리미트라고 쓰고요.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gx하고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한대. 여기 좀 그냥 직접적으로 할게.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 그랬을 때 이거 하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도 수렴한다. 돼요? 이런 맞아요? 틀려요? 약간 불 끄고 좀 잘까요? 그죠? 명상의 시간. 자, 오늘은 이러면서 그죠? 어떤 얼굴 길쭉한 애가 지겹게 수업을 해서 졸린 소리입니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봐봐. 이러면 아니겠지. 왜? 분모 뭐라는 게 안 나왔으니까. 0이 아니라는 게 안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건 알겠잖아. 근데 니네 이건 알아야 된다. 봐봐. 혹시 깜짝이야. 자, GA가 0이 아니에요. 돼요? 막 속으로 내적 댄스를 추고 있어. 이야! 이러면서 둠치둠치 이러면서 그죠? 맞네? 라고 하는 순간 점수가 떨어집니다. 이게 개념이거든요. 왜? 오늘도 트루먼쇼를 찍고 있는 그 저의 모습이죠. 그죠? 자, 봐봐. GA가 0이죠. 무슨 수값이에요? 함수값 아니야? 그죠? 근데 얘는 무슨 한 값이에요? 극한값이죠. 아까 내가 엄밀하게 말했을 때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상관이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없다 그랬죠. 돼요? 그럼 중요한 거는 얘가 0이 아니라는 거랑 리미트가 x가 a로 갈 때 gx랑은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이게 맞으려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갈 때 gx가 뭐가 안 돼야 돼요? 0이 안 돼야 돼요. 되니? 아니, 너무 그 고리타분한 거였니? 근데 이게 나름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알아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알겠죠? 이런 식이야. 그래서 하시면 돼. 근데 이제 그 엄밀함을 깨부실 때가 왔어요. 샤프가 깨부셔지겠는데? 자, 봐봐. 그 보통 진짜로 엄밀하게 말하면 함수값과 극한값은 엄밀하게 말하면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꼭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제 어떤 관계성이 없는 거야.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없어. 자, 근데 우리가 무슨 2에서 배우는 게 있죠? 수2에서 배우는 건 보통 무슨 항함수예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달라져요. 이런 말이 달라져. 되게 중요한 말이야, 얘가. 나 이거 말고 좀 쉽게 얘들아. 그죠? 자, 봐봐. 다항함수가 끊겨져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다항함수는 반드시 무슨 속일까? 연속일 거야. 반드시. 아무런 말을 안 한다니까? 다항함수로 나오잖아? 아무런 말이 없어도 무조건 무슨 속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연속이랑 미분 가능성은 무조건 다 되는 거야. 이거 그냥 무조건이야. 아무 말도 안 해줘. 그냥 다항함수라는 것만 주는 거야. 그럼 무조건 얘는 다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렇게 근처로 가는 거나 그냥 이렇게 지금 실제 함수값이나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여기서. 연속이면 이쪽은 그 극한값을 누구로 대체할 수 있냐면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 있어. 함수값으로 대체가 가능해. 대체 가능. 돼요? 그럼 결국은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그래서 여기서 가장 모든 것의 기본 있죠? 함수의 극한의 기본이야. 함수의 극한의 기본은 제발 대입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돼요? 그냥 대입이야. 무조건 대입이야. 대입해서 되면 문제가 안 나올 거야. 되면 끝이거든? 문제가 안 나와. 그럼 그런 거는 부정형이 아니라고 할 거고. 부정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뭔가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건 부정형이 아니고요. 보고 바로 모르는 걸 부정형이라고 할 거고. 부정형.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걸 가지고 신나게 뚱딱뚱딱 할 거라는 얘기죠.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볼 거고 그죠? 엄청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징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함수를 추론하는 게 필요하거든. 함수 추론.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볼 거니까 어쨌든 좀 쉬었다가 좀 기본적인 건 어쨌든 다 했어요. 이렇게 보는 거랑. 근데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알겠죠? 그럼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